내 누나는 어설픈 구원자. 나, 김현우는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대기업에 다니고 적당한 여자친구도 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삶에는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하나 있었다. 바로 우리 누나 김서연. 누나는 30 중반의 나이에 변변찮은 직업 없이 집에 얹혀 살았다. 딱히 아픈 곳도 없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 늦게 일어나 냉장고 뒤적거리고 이상한 예술 작품 만든다며 집안을 어지럽히고 가끔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게 전부였다. 부모님께는 늘 한숨만 안겨드리는 골칫덩이였다. 나에게는 창피한 존재. 현우야, 내 누나 좀 보거라. 또 저러고 있다. 뭘 하는 건지 원.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나는 거실로 나가 누나를 보았다. 누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낡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얼굴에는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미소. 항아리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액체가 출렁였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쉿, 현우야. 지금 중요한 의식 중이야. 방해하지 마. 누나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말했다. 무슨 의식? 정신 차려. 항아리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어휴. 이 녀석은 영적인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군. 쯧쯧. 누나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다시 항아리를 이고 빙글빙글 돌았다. 결국 누나는 빙글빙글 돌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항아리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알 수 없는 액체가 거실 바닥에 흥건했다.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한숨을 쉬셨다. 나는 분노했다. 누나, 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이상한 짓만 하는 거야? 언제쯤 철들래? 누나는 깨진 항아리 파편을 보며 땀을 뻘뻘 흘렸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저주를 막아야 했는데 다 망쳤어. 무슨 저주? 정신 나갔어. 쯧쯧. 너는 몰라. 우리 가문의 끔찍한 저주를 오늘 내가 막아야 했는데. 어휴, 우리 가문 큰일 났네. 누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다. 나는 누나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가문의 저주라니. 우리 가문은 잘 먹고 잘 사는 평범한 가문이었다. 무슨 저주 같은 게 있겠는가? 누나가 자신의 변변찮은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누나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했다. 우리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다. 수백 년 전 가문의 조상이 큰 죄를 지었고 그 대가로 가문에 이상한 운명이 내렸다는 이야기. 가문의 번영은 유지되지만 주기적으로 가문의 누군가에게 끔찍하게 운이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것을 칠뜨기 저주라고 불렀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수옴 붙은 상황이 계속되는 저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다. 그런데 삼촌 아버지의 형제의 젊은 시절 이상하게 재수없는 일만 계속 겪다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도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이상하게 꼬여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문의 저주 소문과 엮이니 왠지 모르게 불길했다. 그리고 누나 김서연. 그녀는 바로 그 칠뜨기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이고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갑자기 가게가 망하거나 친구 만나러 가면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가다 새똥을 맞는 것은 예사였다. 그녀의 삶은 이상하게 불행해 보였다. 그래서 가문 사람들은 그녀를 가문의 칠뜨기, 저주받은 아이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누나의 불행이 안쓰러우면서도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칠뜨기 저주 때문에
우리 가문에 불행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나는 누나를 피했다. 그녀의 불행이 나에게 전염될까봐. 하지만 누나는 자신의 칠뜨기 저주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한 예술 작업은 그 저주를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누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누나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한번 큰 위기에 처했다.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아버지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집안 분위기는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것이 가문의 저주 때문일까? 그리고 누나의 칠뜨기 저주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 것일까? 누나는 아빠의 사업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작업실로 들어갔다. 밤새도록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불안했다. 누나가 대체 뭘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누나는 작업실에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현우야, 가문의 저주가 다시 시작됐어. 아빠가 저주 때문에 위험해. 나는 누나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었다. 가문의 저주라니. 누나의 황당한 이야기. 하지만 아빠의 갑작스러운 위기와 누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왠지 모르게 불길했다. 나는 누나의 이상한 예술 작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가문의 저주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나는 누나의 낡은 작업실에서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다. 누나의 별남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던 별난 동생의 뒷모습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검은 맹세, 붉은 심장, 푸른 눈물 같은 단어들이 누나의 삶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핏빛 상처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누나 서연이가 작업실에서 나온 후 불안함을 느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업 위기와 누나의 가문의 저주 발언. 나는 누나 몰래 누나의 낡은 작업실에 들어갔다. 작업실 안은 온갖 기괴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이상한 그림들, 알 수 없는 모양의 조각들,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병들. 그리고 거대한 칠판에는 복잡한 도형과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어떤 공식처럼. 나는 칠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대체 뭘까? 누나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걸까? 아니면. 그때 칠판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가문의 저주 공식, 칠뜨기 저주 봉인.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나는 정말 가문의 저주라는 것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 칠판 아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누나의 수첩 같았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나의 칠뜨기 저주 때문에 겪었던 황당하고 불행했던 일상들이 코믹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길을 가다 갑자기 맨홀 뚜껑이 열려 빠질 뻔하거나, 아르바이트 첫날 가게에 불이 나거나, 복권 1등 당첨 번호를 알았는데 하필 종이가 찢어져 잃어버린 이야기까지. 하나같이 상상 초월의 불행들이었다.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동시에 누나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수첩 뒷부분에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저주를 막는 방법, 연구, 희생의 대가, 봉인의식, 그리고 박철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박철수? 누나의 조력자일까? 나는 수첩을 들고 작업실을 나왔다. 혼란스러웠지만 누나가 정말 가문의 저주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불행은 그 저주를 막기 위한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는 수첩에 적힌 박철수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전화에 경계했지만 내가 누나 김서연의 동생이라고 밝히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박철수는 나에게 만나자고 했다. 박철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자신을 역술가이자 퇴마사라고 소개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설프고 허술해 보였다. 그는 나에게 가문의 저주와 누나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가문 조상이 수백 년 전 어떤 어둠의 존재와 끔찍한 맹세를 맺었습니다. 가문의 번영을 대가로 주기적으로 가문의 가장 별난 자에게 칠뜨기 저주를 내리는 계약이었죠. 그 저주는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저주를 막으려면 저주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저주의 힘을 감당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죠. 박철수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어설픈 외모 때문에 진지하게 듣기가 힘들었다. 삼촌이 칠뜨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저주를 막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누나에게 옮겨갔습니다. 누나는 가문의 저주를 받은 두 번째 칠뜨기입니다. 박철수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삼촌의 불행이 정말 칠뜨기 저주 때문이었고 그 저주가 누나에게 옮겨갔다니. 누나는 자신이 가문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삼촌처럼 저주 때문에 불행해지고 생명까지 잃더라도 가문의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을 막겠다고. 그래서 저주와 싸우는 이상한 예술 작업과 봉인 의식을 시작한 겁니다. 누나의 불행한 삶은 저주를 감당하는 대가입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저주와 싸우느라 생긴 후유증이고요. 그녀의 이상한 예술은 저주를 봉인하는 주술입니다. 박철수는 누나의 이상한 예술 작품과 봉인 의식이 가문의 저주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누나가 칠뜨기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가문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그녀의 불행한 삶, 이상한 행동, 그리고 때때로 돈 문제로 사고를 치는 것처럼 보였던 모습까지 모두 저주와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니. 그녀의 별남은 운명과의 처절한 줄다리기의 결과였다. 나는 오열하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알던 누나는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그녀는 사실 여동생 민서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녀의 조용함은 나를 위한 붉은 희생이었고 그녀의 삶에 새겨진 붉은 심장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였다. 다시 나는 오열하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알던 누나는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가문의 수치이자 칠뜨기 저주를 온몸으로 받은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나를,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녀의 별남은 나를 포함한 가문 사람들을 위한 붉은 희생이었고 그녀의 불행한 삶은 가문을 향한 사랑의 징표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상한 예술은 가문의 저주와 싸우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박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말했다. 서연 씨는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자신이 저주 때문에 불행해지고 이상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가문의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박철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누나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줘서, 그리고 누나의 붉은 희생을 증명할 단서를 지켜줘서. 박철수는 누나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에게 남겨둔 칠뜨기 저주 봉인 기록, 그리고 가문의 저주와 관련된 어둠의 존재와 맺은 계약서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누나는 언젠가 자신이 저주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이 기록을 통해 가문의 사람들이 저주에 대해 알고 저주를 막을 방법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것은 누나의 별남 뒤에 숨겨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박철수에게 부탁했다. 누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누나의 부서진 삶과 영혼을 보듬어주고 싶다고. 그리고 누나가 평생 싸워온 가문의 저주라는 것과 나도 함께 싸우겠다고.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나의 간절한 부탁과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누나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누나가 짊어졌던 붉은 희생의 짐을 이제 내가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가문의 저주라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 별난 동생의 붉은 눈물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불행을 끝낼 때가 온 것이다. 별남이라는 이름에 새겨진 눈물과 희생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다. 오 변호사님에게 누나 김서연의 숨겨진 붉은 희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내가 알던 누나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에게 별남과 걱정만을 안겨주었던 누나의 붉은 희생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가문 전체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운명과의 싸움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누나의 위대함에 대한 존경심이 밀려왔다. 그리고 누나를 오해하고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나는 곧바로 누나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누나는 여전히 낡은 작업실에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누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나는 나의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멍했지만 나를 알아보았다. 누나, 지훈이야? 다 알았어요. 오 변호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누나가 가문의 저주랑 싸우고 있다는 거, 누나 불행이 저주의 대가라는 거 다 알았어요. 나의 말에 누나의 몸이 움찔했다. 누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오빠에게 들켰다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그 비밀을 오빠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그걸 어떻게... 오 변호사가 쓸데없는 소리를. 누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누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서 그런 끔찍한 짐을... 왜... 나는 결국 누나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누나, 왜 우리 가문 때문에 누나 인생, 누나 재능, 누나 젊음 다 버린 거예요? 왜? 나는 오열하며 누나에게 매달렸다. 누나는 처음에는 나의 눈물과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은 낡은 옷차림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평생을 혼자 감당해온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을 향한 처절한 사랑이 터져나오는 눈물. 누나의 별남은 절망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의 흔적이었다. 누나의 이상한 행동은 광기가 아니라 가문의 저주와 싸운 용기였다. 미안하다. 내 오빠. 미안하다. 누나가 내게 이런 누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서 누나는 그냥 너희들을, 내 부모님을, 내 다른 가족들을 가문의 저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누나가 대신 저주를 짊어졌지. 누나의 불행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나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누나는 나를 꼭 끌어안고 오열했다. 평생을 숨겨왔던 아픔과 서름, 그리고 가족을 향한 처절한 사랑이 터져나오는 눈물. 누나의 불행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붉은 희생이었다. 누나의 별남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 나는 부모님께도 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다. 충격받으시겠지만 가문의 어두운 비밀과 누나의 희생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싸워야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부모님께 가문의 끔찍한 저주, 그리고 누나 김서연이 그 저주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진실을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오열했다. 평생 이상하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딸이 우리 가문을 지키는 영웅이었다니. 아버지는 과거 가문의 비밀과 저주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딸 서연이가 직접 저주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딸의 희생에 대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딸 서연이를 오해하고 멀리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다. 누나의 붉은 희생, 부모님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나의 죄책감과 미안함까지 뒤섞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누나는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에 위로받는 듯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가문의 저주라는 짐을 비로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누나의 별남은 그녀의 아픔이었고 그녀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문을 향한 그녀의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가문의 저주는 여전히 존재했고 주기적으로 가문을 위협했다. 특히 누나가 저주와 싸우느라 약해졌을 때 저주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가문의 번영 뒤에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가문을 덮치려 했다. 우리는 이제 누나 혼자 저주와 싸우게 둘 수 없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나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저주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나는 오 변호사님과 함께 가문의 저주와 누나의 붉은 희생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단서낡은 일지, 그림이 그려진 두루마리, 오 변호사님이 보관하고 있던 가문의 비밀 문서 등을 가지고 가문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문의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저주와 누나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가문의 사람들에게. 가문의 중요한 모임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가문 사람들의 눈빛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문의 끔찍한 저주, 그리고 누나 김서연이 그 저주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진실까지. 나는 낡은 일지와 그림이 그려진 두루마리를 공개했다.
가문의 번영 뒤에 숨겨진 어둠의 비밀을. 그리고 누나의 불행은 실패가 아니라 가문을 지킨 붉은 희생이었다는 것을. 가문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끔찍한 저주와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니. 그리고 그 누군가가 평생 자신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김서연이었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이기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때 가문의 저주가 가장 강력해지는 날이 다가왔다는 징조가 나타났다. 저주의 힘이 가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누나는 약해진 몸으로 저주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녀의 붉은 눈에서 결의가 빛났다. 나는 가문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누나 혼자 저주와 싸우게 둘 수 없다고.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저주에 맞서야 한다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누나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가문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누나의 붉은 희생과 눈물겨운 삶의 진실 앞에서 용기를 냈다. 그들은 누나 곁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문의 저주와 마주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나섰고, 가문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누나를 돕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누나의 예술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누군가는 누나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는 저주의 기운을 막아내려 애썼다. 저주의 날 밤, 누나는 약해진 몸으로 가문의 저주와 마주했다. 그녀의 붉은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가문의 저주는 누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때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누나와 함께 저주에 맞섰다. 그들의 사랑과 단결된 힘이 저주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아버지는 조상의 일지를 펼쳐 저주를 봉인하는 방법을 외쳤고, 가문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저항했다. 나는 누나의 옆에서 누나의 붉은 눈을 바라보며 누나에게 힘을 주었다. 누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누나 곁에 있잖아. 저주의 힘은 강력했지만 가문 사람들의 단결된 힘과 누나의 마지막 힘 앞에서 점차 약해졌다. 누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주를 봉인했다.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누나의 붉은 희생과 가문의 사랑 속에 갇혀 힘을 잃었다. 누나는 가문의 사람들 앞에서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가문의 저주와 싸워 이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가족을 지켰다는 뿌듯함. 그녀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기쁨, 그리고 해방감의 눈물. 가문의 붉은 눈물. 가문의 사람들은 누나에게 달려가 누나를 부축했다. 그들은 누나에게 사죄하고 감사하며 누나를 존경했다. 평생 외면하고 무시했던 누나의 붉은 희생 앞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누나의 불행은 실패가 아니라 가문의 승리였다. 누나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가문의 저주가 봉인된 후 우리 가문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을 맞았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끔찍한 비밀과 저주의 그림자가 걷혔다. 누나 김서연의 붉은 희생은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누나는 더 이상 이상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가문의 사람들은 누나에게 사죄하고 감사하며 누나를 존경했다. 누나는 저주와 싸우느라 쇠약해졌지만 가문의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의 불행했던 삶은 끝이 났다. 이제 그녀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평온함과 함께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누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누나의 마음도 모르고 누나를 오해하고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에 대해. 누나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며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누나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문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문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누나의 별남은 그녀의 아픔이었고 그녀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문을 향한 그녀의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느끼고 가문을 이끌었다. 아버지는 딸 서연이의 희생을 통해 가문의 진정한 가치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누나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과거 누나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가문의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가문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나의 희생과 가문의 사랑 속에 봉인되어 더 이상 가문을 위협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씩 가문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누나의 붉은 희생을 기억했다. 그것은 우리 가문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누나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그녀의 삶은 비로소 행복으로 채워졌다. 그녀의 붉은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 가문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다. 누나 김서연 곁에서 누나는 가문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젊은 시절에는 불행했지만 가문을 구원한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누나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평온함과 함께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은 가문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한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예전처럼 돈과 명예만을 좇지는 않았다. 누나의 붉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누나의 불행, 가문의 저주, 붉은 희생.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 가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끔씩 누나의 손을 잡고 누나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누나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은 누나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징표가 되었다. 누나는 나의 손길에 미소 지었다. 누나는 나에게 말했다. 현우야, 나의 붉은 희생이 너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고맙다. 내 동생. 나는 누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누나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문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다. 별난 동생 뒤에 숨겨졌던 누나의 진짜 얼굴, 가문을 향한 그녀의 무한한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다. 우리 가문은 함께 걸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용서와 치유를 향한 길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며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누나의 붉은 희생이라는 숭고한 선물이 우리 가문을 하나로 만들었다. 누나의 불행은 붉은 희생으로, 가문의 저주는 사랑으로 봉인되었다. 붉은 희생 위에 피는 무지개. 그 무지개의 빛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